여러분, 혹시 아직도 반도체 전쟁의 승자가 이미 정해졌다고 믿고 계신가요? 지난 1년간 뉴스를 도배했던 삼성이 끝났다는 이야기는 사실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클릭하신 여러분은 아마 삼성전자 주식을 팔아야 할지 아니면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지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만약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엔비디아가 어쩔 수 없이 삼성에게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기술이 따로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단순히 뉴스 헤드라인만 보고 투자를 결정하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그리고 진짜 돈이 되는 정보는 어디에 숨어 있는지 확실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여의도 증권가는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나 다름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던 반도체 제왕이 왕자를 빼앗기고 이류 기업 취급을 받았으니까요. 인공지능 시대의 필수품이라 불리는 HBM 시장에서 경쟁사인 SK하이닉스가 축포를 터뜨릴 때 삼성은 그저 씁쓸하게 구경만 해야 했습니다. 엔비디아의 깐깐한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는 소문은 투자자들의 가슴을 철렁하게 만들었죠. 실제로 시장 점유율 데이터는 처참했습니다. 경쟁사가 50% 넘는 점유율로 시장을 독식하는 동안 한 자릿수 점유율 근처에서 허덕이는 모습은 우리가 알던 초격차 삼성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어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이제 삼성의 시대는 갔다. 반도체는 이제 하이닉스다라고 말이죠. 하지만 그 순간 삼성의 연구소 깊은 곳에서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조용한 반란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급반전된 것은 엔비디아가 차세대 AI 플랫폼인 루빈 프로젝트를 세상에 공개하면서부터입니다. 젠슨 황 CEO는 지금의 AI 속도로는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더 빠르고 더 거대하고 더 강력한 AI를 원했습니다. 기존의 블랙1 칩보다 연산 속도는 수배 빠르고 전력 소모는 획기적으로 줄인 괴물 같은 칩을 만들겠다고 선언한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심각한 기술적 난관에 봉착합니다. 엔비디아가 설계한 이 괴물 같은 루빈을 감당하려면 데이터를 공급해주는 메모리 반도체의 성능도 비약적으로 상승해야만 했습니다. 마치 스포츠카의 엔진을 1000마력으로 높여놨는데 연료를 공급하는 파이프가 빨대처럼 얇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기존의 HBM3 기술로는 이 막대한 데이터 양을 감당할 수 없다는 계산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엔비디아는 전 세계 반도체 기업들에게 새로운 숙제를 던집니다. 기존의 방식을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구조의 6세대 메모리 HBM4를 가져와라는 명령이었습니다. HBM4는 단순한 업그레이드가 아닙니다. 이것은 반도체 패러다임의 완전한 전환을 의미합니다. 이전 세대까지는 메모리가 단순히 데이터를 저장하고 보내주는 창구 역할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HBM4부터는 메모리 반도체가 스스로 연산의 일부를 담당하고 AI의 두뇌와 직접 소통해야 하는 스마트 파트너로 진화해야 합니다. 기술의 난이도가 수직 상승한 것이죠. 경쟁사들은 당황했습니다. 기존에 잘하던 방식을 뜯어고쳐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벼랑 끝에 몰려있던 삼성에게는 이것이 유일한 동아줄이자 판을 뒤집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여기서 삼성전자가 가진 전 세계 유일무이한 강점이 드러납니다. 바로 종합 반도체 기업 IDM이라는 정체성입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최고급 레스토랑을 운영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경쟁사는 식재료는 A 농장에서 사고 요리는 B 주방장에게 맡기고 서빙은 C 업체에 외주를 줍니다. 손발을 맞추는데 시간이 걸리고 문제라도 생기면 서로 탓하기 바쁩니다. 반면 삼성은 농장부터 주방, 서빙까지 모든 것을 한 건물 안에서 직접 다 합니다. 재료가 신선할 때 바로 요리하고 손님의 불만 사항을 즉시 반영할 수 있죠. 반도체 업계에서는 이것을 턴키 솔루션이라고 부릅니다. SK하이닉스는 메모리는 잘 만들지만 시스템 반도체를 만드는 파운드리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만의 TSMC에게 우리 이것 좀 만들어주세요 라고 부탁하고 물건을 배로 실어 날라야 합니다. 물리적인 시간과 보안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사실은 지금부터입니다. HBM4의 성능을 결정짓는 핵심 부품은 바로 칩의 가장 밑바닥에 깔리는 로직 다이라는 부품입니다. HBM은 얇은 웨이퍼를 고층 빌딩처럼 쌓아 올리는 기술입니다. 이 빌딩의 기초 공사에 해당하는 1층, 즉 베이스 다이가 튼튼하고 똑똑해야 위층에 쌓인 데이터들을 빠르게 엘리베이터로 실어 나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쟁사들은 이 1층을 만들 때 10나노급 이상의 구형 공정을 사용했습니다. 비용도 저렴하고 기술적으로 안정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삼성은 여기서 미친 도박을 감행합니다. 우리는 1층 로직 다이를 최첨단 4나노 파운드리 공정으로 찍어내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이건 마치 동네 빌라 짓는 공사판에 최첨단 우주선 엔지니어들을 투입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반도체에서 10나노와 4나노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회로의 선폭이 좁아질수록 전기는 덜 먹으면서 속도는 훨씬 빨라집니다. 하지만 그만큼 만들기가 어렵고 가격이 비싸집니다. 삼성이 자체 보유한 파운드리 공장에서 4나노 공정으로 만든 HBM4의 로직 다이는 경쟁사 제품을 압도했습니다. 전력 효율은 30% 이상 개선되었고 데이터 처리 속도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삼성이 메모리 사업부와 파운드리 사업부를 한 지붕 아래 두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설계부터 생산까지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주고받으며 최적화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이죠. 경쟁사가 TSMC와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시제품을 수정하는 동안 삼성은 옆 부서 문을 열고 들어가서 바로 설계를 수정하고 다음날 시제품을 뽑아내는 속도전을 펼친 겁니다. 그 결과는 수치로 증명되었습니다. 최근 공개된 테스트 결과에 따르면 삼성의 HBM4는 초당 117GB라는 경이적인 전송 속도를 기록했습니다. 국제 반도체 표준협의구가 정한 표준 규격을 훨씬 뛰어넘는 수치입니다. 엔비디아가 요구한 기준치마저도 상회하는 결과였죠. 단순히 빠른 정도가 아니라 경쟁사들이 따라오지 못할 초격차를 다시 한번 보여준 셈입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는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야심작 루빈을 100% 활용하려면 현존하는 메모리 중 유일하게 그 속도를 맞춰줄 수 있는 삼성의 HBM4를 쓸 수밖에 없게 된 겁니다. 이는 마치 F1 레이싱카를 만들었는데 그 차의 성능을 견딜 수 있는 타이어를 만드는 회사가 전 세계에 딱 한 곳밖에 없는 상황과 같습니다. 의리였던 부품 회사가 갑자기 슈퍼글로 변신하는 순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기술적인 승리가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될까요? 증권가 리포트들은 벌써부터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며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작년 한 해 삼성의 HBM 시장 점유율은 굴욕적이게도 10%대 중반에 머물렀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HBM4가 본격적으로 양산되는 올해 말부터는 점유율이 35% 이상으로 수직 상승할 것이라 전망합니다. 더 중요한 건 영업이익률입니다. HBM4는 일반 메모리 반도체보다 가격이 5배에서 10배 비쌉니다. 게다가 삼성은 파운드리 공정까지 자체 해결했기 때문에 경쟁사가 TSMC에 지불해야 하는 외주 비용을 고스란히 자신의 이익으로 가져올 수 있습니다. 매출이 늘어나는 것보다 이익이 늘어나는 속도가 훨씬 빠를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식시장이 가장 좋아하는 이익의 질적 개선 시그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냉정함을 유지해야 합니다. 모든 것이 장밋빛일까요? 아닙니다. 삼성에게는 아직 넘어야 할 거대한 산이 남아있습니다. 바로 수율 문제입니다. 4나노 공정은 매우 미세하고 예민한 기술입니다. 100개를 만들었을 때 불량품 없이 제대로 작동하는 제품이 몇 개나 나오느냐가 관건입니다. 만약 양산 과정에서 수율이 잡히지 않는다면 비싼 공정 비용 때문에 오히려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엔비디아와의 약속된 납기를 맞추지 못할 경우 신뢰는 다시 바닥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또한 경쟁사인 SK하이닉스 역시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TSMC와의 동맹을 더욱 강화하며 커스텀 HBM이라는 새로운 카드로 반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제 반도체 시장의 게임의 법칙이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처럼 단순히 메모리 용량만 늘리는 치킨 게임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메모리와 시스템 반도체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고객의 요구에 맞춰 칩을 융합하는 커스터마이징 능력이 기업의 생사를 가르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런 변화된 환경에서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을 모두 갖춘 삼성전자의 포트폴리오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난 5년간의 부진은 어쩌면 이 거대한 융합의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고통스러운 성장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경제 뉴스를 볼 때는 행간을 읽어야 합니다. 삼성이 공급 계약을 맺었다는 사실보다 더 중요한 건 왜 엔비디아가 삼성 없이는 안 되는 상황이 되었는가라는 구조적인 이유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기술의 변화는 소리 없이 다가와서 준비된 자에게는 불을 안겨주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그저 남의 잔치일 뿐입니다. 지금 반도체 섹터의 자금 흐름이 어떻게 이동하고 있는지 유심히 지켜봐야 할 때입니다. 엔비디아의 루빈 프로젝트는 2026년부터 본격화됩니다. 주식시장은 언제나 미래의 가치를 6개월에서 1년 정도 선행해서 반영하죠. 지금 당장의 주가 등락의 일일비하기보다는 삼성전자가 HBM4의 수율을 얼마나 빠르게 안정화시키는지 그리고 4나노 공정의 효율성이 실제로 입증되는지 팩트를 체크하며 타이밍을 노려야 합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삼성전자가 HBM4와 4나노 파운드리라는 쌍두마차를 앞세워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이는 경쟁사가 따라올 수 없는 유일무이한 종합 반도체 솔루션 덕분이었습니다. 엔비디아는 더 빠른 속도를 원했고 삼성은 그 요구에 응답할 수 있는 유일한 기술적 해답을 내놓았습니다. 이 결정이 앞으로 대한민국 경제와 여러분의 계좌에 어떤 나비 효과를 불러올지 우리는 두 눈 크게 뜨고 지켜봐야 합니다. 영원한 1등도 영원한 2등도 없는 냉혹한 비즈니스의 세계 삼성의 이번 승부수는 과연 신의 한 수가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위기의 서막일까요? 여러분은 이 거대한 반도체 전쟁의 승자가 결국 누가 될 것이라 생각하시나요? 삼성의 화려한 부활일까요? 아니면 하이닉스의 굳건한 수성일까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통찰력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감사합니다.